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X1 M35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BMW 엔트리 SUV 모델이 X1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고요, 여기에 M 퍼포먼스가 더해지면서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BMW 모델 라인업에는 이제 일반 모델과 함께 가장 고성능 모델이 M 라인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M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에 지금 이 모델처럼 M35i처럼 M 뒤에 이제 숫자가 붙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이 M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냥 M5, M3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장 고성능 모델의 M 모델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은 이제 기존의 이제 M 모델들이 워낙 하드한 성격,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성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제 M 퍼포먼스 모델이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X1이라는 가장 엔트리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시승을 통해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디자인은 기존의 일반 X1과 달리 조금 M 퍼포먼스 패키지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X1이 좀 각진 형태의 근육질의 작은 SUV 모델,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귀여운 인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런 각진 모습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다부진 인상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한층 더 강화된 이 M 퍼포먼스 패키지를 통해서 고성능 모델다운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이렇게 M 로고가 덧띄어져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지금 모두 다 뚫려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기압을 흡입해서 내각 성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열고 닫히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 마련되고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M 퍼포먼스 브레이크 패드고 함께 마련되어 있고, 타이어 역시 성능 위주의 피렐리 타이어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네요. 위쪽에 측면에도 M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좀 깊게 파고드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필러로 흐르는 이 바람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면서 풍절음을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들을 하는 이러한 디자인이 되겠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검은색으로 도어 위쪽에 몰딩 부분은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리어 스포일러 바로 밑에 쪽이 이제 검은색 패널이 덧띄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량이 원래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이 스포일러가 상당히 좀 부각된 형태로 뒤쪽으로 더 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네요.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M35i 로고가 덧띄어져 있고요. 특히나 아래쪽에 이 디퓨저가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배기구, 4개의 배기구가 아주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기 사운드도 상당히 강렬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따 주행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리어 램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향지 시선 안쪽은 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면부 디자인보다 이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더 강인하고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무게중심고도 조금 낮아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된 범퍼 디자인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X1이 사실 기존의 X1도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쁜 차량은 아니었고요, 쓰임새도 좋은 차량이었는데 이 M 퍼포먼스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 성능에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 M 퍼포먼스 모델인 M35i가 그러한 갈증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X1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X1에서 보던 실내와 유사하긴 하지만 역시나 M 디자인에 적용된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도어 쪽에는 하만카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근 출시되고 있는 BMW 차량들은 OS9 9세대 OS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켜놨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계기판 형상이 이러한 형태로 되고요,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파란색을 기조로 한, 그 다음에 퍼스널 모드에서는 골드 컬러의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계기판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를 통해서 S 모드도 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M 스포츠 패키지인 만큼 이쪽에 스포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M 로고와 함께 스티어링의 중심에는 이게 빨간색 가죽도 덧대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물리 버튼들을 통해서 몇 가지 조작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 변속 레버에는 부스트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져 있어서요, 이제 당기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가속
출력이 더해지면서 좀 더 경쾌한 가속도 도와주게 됩니다. 버튼들이 물리 버튼인 것은 정말 좀 반갑네요. 최근에 시승했던 이게 CL2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벤츠의 요즘 차량들은 이 손가락으로 종종 터치하는 경우가 생겨서 볼륨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오류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물리 버튼이 확실히 그런 실수는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운데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면 아무래도 T맵이 적용된 부분이겠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은 어딘가 조금 익숙한 듯 하지만 또 완전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던 T맵 화면은 아니죠. 사실 처음에 차량에 탑승했을 때 T맵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BMW 맵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기존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T맵의 데이터가 반영된 최신 내비게이션이, 현지화된 내비게이션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의 BMW 내비게이션, 뭐 독일의 3사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내비게이션 사용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이제 드디어 이제 BMW도 T맵 내비게이션을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무선 연결까지 지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고 이게 고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M 퍼포먼스 모델답게 굉장히 좀 스포티한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이 트레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는데 따로 돌기는 없어서 컵이 조금 움직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토글 형태입니다. 주행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 드라이브 모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아이콘은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주차 어시스턴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나 이제 뒤쪽으로 왔던 길을 50m 정도 되돌아가는 이러한 기능들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에 이 손가락을 대기만 해도 계속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BMW가 이러한 기능들, 접촉식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기능들은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향하지 않더라도 손가락만 갖다 대도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래쪽에 암레스트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카드키가 있는데요. M 퍼포먼스 모델답게 굉장히 멋진 디자인의 카드키가 마련이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도어 쪽에 이 카드키를 갖다 대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기존 BMW 키만큼이나 정말 멋진 로고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넉넉한 오픈 형태의 이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X1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앞쪽에 송풍구, 조수석 앞쪽에는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와 어깨 부분이 살짝 이제 앞으로 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잘 받쳐주고요. 뭐 허리 부분이라든지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그리고 아래쪽에 이 종아리를, 허벅지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확장할 수가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장감이 좋은,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도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BMW 엔트리 SUV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실내 공간의 크기는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앉아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시트도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한 이 정도가 남습니다. 특히 머리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주먹이 하나 이상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키가 180 되는 분들도 딱히 머리는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차량 외관에서 봤을 때 약간 각진 이런 외관 디자인이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송풍구와 함께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구동축이 솟아올라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조금 좁게 앉으면 특별히 앉는데 큰 불편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헤드레스트도 지금 3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구조의 시트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열어보면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앞좌석 시트에는 이렇게 컵을 잡아주는 돌기가 없었는데 이 뒤쪽에 컵홀더에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앉는 분은 이쪽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하나 좀 몸을 단단하게 잘 지지해주는 이어 시트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X1 M35i X드라이브 모델의 주행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기존의 X1의 동력 성능이 조금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X1 M35i가 그 아쉬움을 좀 확실하게 채워줄 것 같은데요. 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317마력인데요. X1 정도 되는 크기의 컴팩트 SUV가 317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면 동력 성능에서의 아쉬움은 뭐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서스펜션도 어댑티브 서스펜션, 주파수 감음형 쇼 옵조버가 적용이 되면서 진동도 아주 제대로 걸러주는 이 ML 기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녹아드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피션시 모드로 좀 서행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서스펜션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뭐 서스펜션의 강도가 그렇게 뭐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차를 어느 정도 좀 묵직하게 받쳐주는 이런 기분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일상주행에서 뭐 불편함을 느낄 만한 단단한 것까지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움직임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기존에 일반 그 X1 모델이 약간 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었다면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장착된 M4 모델은 작은 유초도 아주 잘 걸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면 정보도 운전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는 부드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히려 지나치게 단단하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M 퍼포먼스의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건 지금처럼 서행을 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서 코너를 공략하는 상황에서건 운전자에게 좀 만족스러운 차량의 승차감, 차량의 거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지금처럼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팝콘 터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감속하는 경우에는 RPM 회전수를 탁탁 높여주면서 언제든지 가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M 퍼포먼스 다운적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주행할 수가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뭐 전혀 다른 차가 된 것 같은, 실내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뒤쪽에 팝콘 터지는 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속도를 감속하는 상황에서는 툭툭툭툭 하면서 배기에서 들려오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운전자를 좀 자극을 하네요. 지금 실내에서의 이 사운드 분위기만 보면은 이게 X1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 가볍고 또 높은 정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시선을 바꿀 때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효과적입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RPM 회전 보정하는 것도 구부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변속 상황도 특별히 지적할 부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좀 2박 3일 좀 시승을 하면서 저속 구간에서 종종 이제 이 변속기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쿵 하는 이 변속 충격이 전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2박 3일 동안 두세 번 정도 있긴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사실 저는 M 모델들 뭐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일상에서 주행하기에 좀 지나치게 단단하게 세팅된 전체적인 뭐 시트도 사실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몸을 받쳐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주행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 M 모델이게 됐습니다. 일상과 퍼포먼스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M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게는 성능을 좀 원하더라도 M까지 올라가시지 않아도 M 퍼포먼스만으로도 충분히 그 진가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셨지만 이 TMM 오토가 적용되면서 OS 9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다는 것, 그것이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BMW 맵이라고 불리는 TMM 내비게이션, TMM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 BMW 맵을 전 차량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이전 모델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M 브랜드의 성격이 더해진 이 M 퍼포먼스 모델이 만족도가 훨씬 높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통풍 시트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여름에 이게 통풍 시트 엄청 즐겨 사용하진 않거든요. 팬 들어가는 소리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굳이 뭐 에어컨 트리트도 그게 지장 받진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항상 통풍 시트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정도까지 중요한 옵션일까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플라스틱선에서 조금 저렴합니다.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소소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멋진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X1 M35i, 국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가득 갖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차를 좋아하는 그 취향에도 너무나 잘 맞는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로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에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